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대표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전당대회 마지막 토론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당원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죠. 네, 23일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이 후보는 당원 투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의견을 낸 반면 박 후보는 당이 강성 지지층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네, 두 후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후보는 경찰국장이 프락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장관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장관 탄핵은 지혜롭지 못하다. 해임 건의안을 낼 수도 있고 다양한 정치적 방안이 있다고 이견을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해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전문을 23일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앞서 유출된 탄원서에는 윤석열 정부를 신군부에 비유해 파장이 일었는데 이를 당이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직접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청년에게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10만 원가량 덜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차례상 품목 구입 비용은 대형마트에서는 40만 8,420원, 전통시장은 30만 1,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강남구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7,44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3,830만 원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농심이 다음 달 15일부터 라면 26개의 출고가는 평균 11.3% 올리고 스낵 23개는 5.7%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작년 8월과 올해 3월 라면 스낵 가격을 인상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고물가 고환율로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매주 금토일 한강 달빛 야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대표 야간 축제인 한강 야시장이 3년 만에 돌아오며 40여 대의 푸드트럭과 60여 개의 판매 부스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8년 전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를 이번 전쟁을 통해 되찾겠다고 23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크림 플랫폼 개회사에서 지금의 모든 상황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됐고 크림반도에서 끝날 것이라며 반도 해방은 국제법과 질서의 소생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페이스북 월간 이용자가 지난 2년여 만에 25%가량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된 요인으로 MZ세대의 이탈이 꼽히는데요. 네, 국내에서는 페이스북이 중년층 SNS로 인식된 지 오래입니다. 젊은 세대는 페이스북보다 더 짧은 메시지와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쇼폼 서비스인 틱톡, 인스타그램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페이스북 이용자 수 정체 및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올해 2분기 페이스북의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는 29억 3,4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지난 1분기 전 세계 틱톡 이용자는 월 평균 23시간 36분을 틱톡에서 보냈지만 페이스북의 월 평균 이용 시간은 19시간 24분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노준영이었습니다.